어머니에게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처는 다른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집을 삼키던 그날 밤, 한 어머니는 두 아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얼굴과 팔, 그리고 목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흉터는 그녀가 살아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봤어? 얼굴이. 엄마 무서워. 안 됐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그녀의 큰아들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됩니다.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살린 어머니를 표창식에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흉터와 상처에 관한, 그리고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길 속에서 날 안아주던 그 따뜻했던 두 발, 상처투성이 그 얼굴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사람들은 돌아서지만 나는 알고 있죠. 그 흉터 하나하나가 나를 살린 사랑이란 걸. 흉터는 남아도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흉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25년 전 작은 마을, 낡은 단칸집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과 초등학교 5학년 현수, 2학년 민수, 아버지는 민수가 태어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겉절이, 나물무침, 조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이들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까지 시장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들. 어머니는 속삭이며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부엌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낡은 전선들이 합선을 일으킨 것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깼습니다. 불이야, 현수야, 민수야. 어머니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길이 침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민수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형 데려올게. 어머니는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타는 나무 조각들이 어머니의 얼굴과 팔에 쏟아졌습니다. 아!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현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왔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구급차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굴과 팔, 목에는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많이 남을 겁니다. 현수와 민수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붕대로 얼굴을 감싼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너희가 무사해서 엄마는 안 아파. 2달 후 붕대를 풀던 날, 거울을 보던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 왼쪽 절반에 깊은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목에서 팔까지 울퉁불퉁한 흉터가 이어졌습니다. 피부는 붉고 거칠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현수와 민수가 어머니를 마중 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하지만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무서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 저기, 저 사람. 손님들이 수군댔습니다. 얼굴이 왜 저래? 화상인가 봐. 무섭게 생겼네. 어떤 손님들은 어머니의 가게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 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웃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장 상인들은 어머니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불 때문에 고생 많았네. 그래도 아들들 살렸잖아. 대단해.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도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자신의 얼굴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얼굴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현수와 민수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2 아들을 챙겼습니다. 현수야, 도시락 챙겼지? 응, 엄마. 민수야, 준비물 다 넣었어? 응. 학교 앞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엄마 여기서 볼게. 잘 다녀와. 민수는 어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갔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지만 현수는 그저 손만 흔들고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학교에서 현수는 친구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
너네 집 불났다며? 응. 너네 엄마 얼굴 본 애들이 완전 놀랐다던데?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야, 현수 엄마 얼굴 진짜 무섭대.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봤대.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현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는지 부끄러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수는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집을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현수야, 요즘 왜 그래?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그런 형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민수가 그린 그림에는 큰 얼굴에 웃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흉터는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민수의 눈에는 흉터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그림을 벽에 붙이고 매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흉터는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현수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흉터를 죄처럼 바라봤고 현수는 그 시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흉터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현수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칼은 한 번 베면 끝이지만 시선은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보이지 않기에 더 깊어집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어머니는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졸였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해가 뜨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중년 아주머니였습니다. 멀리서 어머니의 가게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김치를 사러 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4,000원입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김치를 보다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 주세요. 손님은 돈을 내고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서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는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이고, 민수 엄마. 오늘도 나왔네.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아. 그래도 아들들 잘 키우고 있으니 다행이지 뭐. 할머니는 어머니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 속에도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피하려 애쓰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멸치볶음 새로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작은 접시에 멸치볶음을 담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받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손맛이 좋아. 근데 민수 엄마, 장사는 좀 어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좀. 그렇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어머니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1년? 2년? 아니면 평생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깻잎 신선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머니의 가게 앞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장사 안 되네. 우리 가게도 한산해. 하지만 그 아주머니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산한 건 자신의 가게뿐이라는 것을. 오후 2시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 민수가 먼저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우와, 우리 민수 대단한데? 엄마가 김밥 싸줄까? 응.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말아 민수에게 주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하지만 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시장에 오면 친구들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면 뭐라고 할까봐. 저녁 6시 어머니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은 반찬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찬들을 싸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창 쪽으로 돌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탔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옆자리에 앉으려다가 어머니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아이는 엄마의 치마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미안한 듯 웃으며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또 베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습니다. 현수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민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수야, 형은? 형은 방에 있어. 공부한대. 어머니는 현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엄마 왔어. 저녁 먹자. 응, 알았어. 현수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팔리지 않은 반찬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밥 먹자.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달려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지금 갈게.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공부했어.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응. 현수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미술 시간에 엄마 그렸어.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어머니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잘 그렸나 보네.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예쁘다고? 엄마가?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왜 자신만 힘든 걸까? 저녁을 먹고 민수는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씻을게. 민수는 신나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막내. 현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야, 현수야. 너 엄마 진짜 얼굴 다쳤대?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봤다는데.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좀 무섭다던데. 진짜야?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좀 다쳤어. 많이? 응, 많이. 재훈은 오 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 엄마 얼굴 진짜 심하대. 불에 탔대. 완전 무섭대. 현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현수의 마음에 하나씩 박혔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혼란. 현수는 자신의 감정조차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어머니는 아이들을 재우러 갔습니다. 먼저 민수 방에 갔습니다. 민수야, 잘 자. 엄마, 같이 자자.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와 함께 누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꿈나라로 가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곧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수 방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응.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어머니는 현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 엄마는 다 들을 수 있어. 현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현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어머니는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현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싫은 건지, 세상이 싫은 건지, 자신이 싫은 건지.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 어머니는 손으로 흉터를 만졌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아물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새로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이들의 수군거림, 현수의 회피.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날이 올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흉터는 어머니에게 있었지만 상처는 현수의 마음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했습니다. 전혀 악의 없는 시선도 때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하지 않음이 한 사람의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키가 크고 성적이 오르고 세상이 넓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때로 성장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더 컸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반에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현수를 칭찬했습니다. 현수는 서울대 갈 제목이야. 친구들도 현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조금씩 현수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이름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자기소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요. 제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요. 저희 엄마는 선생님이세요. 현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현수입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현수는 짧게 말하고 앉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하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는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현수는 숨겼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야, 현수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엄마가 피자 시켜준대. 응, 좋아. 현수는 대답했습니다. 재훈이네 집은 아파트 고층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현수야. 많이 먹어. 피자를 먹으며 재훈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희 부모님도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현수는 입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바쁘셔서요.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훈이네 집과 자신의 집은 너무 달랐습니다. 재훈이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도 너무 달랐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어디 갔다 와? 친구 집. 현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저녁 먹자. 나중에 먹을게. 친구 집 재미있었어? 응.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현수의 성적은 더 올랐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현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수야, 너는 특목고 준비해봐. 충분히 갈 수 있어. 현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문제를 풀고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현수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 수진이가 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수야, 너 공부 진짜 잘한다. 나한테 수학 좀 가르쳐 줄래? 응, 그래. 현수는 기뻤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수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현수야, 너 설명 진짜 잘한다. 나중에 선생님 하면 되겠다.
현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현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우리 엄마가 현수 부모님 뵙고 싶대. 현수는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어머니가 바쁘셔서. 그럼 다른 날은? 어머니가 항상 바쁘셔서. 미안해. 수진이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후로 수진이는 현수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수진이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손님들의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여전히 현수와 민수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학교 행사 날이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 행사 없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없어. 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현수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이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부모님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정말 오늘 학교 행사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민수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오늘 학부모 참관 수업 있었다고.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현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창피해? 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 다 알아.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수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엄마가 뭐가 창피한데?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가 창피해? 현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라. 현수는 자신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현수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학원에 갔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우산이 없어서 뛰어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현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나왔어. 비 온다고 해서. 어머니는 우산을 현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우산을 현수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현수는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이웃이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수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에게서 한 발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왜 어머니에게서 떨어졌을까? 왜 같이 걸을 수 없었을까? 현수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엄마의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사실이잖아. 내가 불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엄마 얼굴 때문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뭐라고 해? 그냥 이상하게 쳐다본다거나. 형, 엄마는 아무 문제 없는데?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어머니의 흉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이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시험장까지 따라가 줄까?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응원하고 싶은데. 진짜 괜찮아. 나 이제 다 컸어. 시험 당일 현수는 혼자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 현수는 멀리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어머니는 현수를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현수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 시험은 잘 봤어? 응.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집에 가자.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현수는 어머니 옆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흉터는 절대 죄가 아닌데 왜 세상은 죄처럼 바라볼까? 그리고 왜 나는 그 시선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을까? 엄마의 흉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시선이었고 그 시선에 갇혀버린 현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현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어머니를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수는 세상이 보는 것만 보려 했습니다. 흉터, 상처, 차이. 하지만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흉터 뒤에 숨겨진 사랑, 그 상처를 견디는 어머니의 힘,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 현수가 그것을 보게 되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현수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후자를 잃어갔습니다. 현수는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전교 상위권의 성적으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현수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수도 형을 축하했습니다. 형, 대단해. 나도 형처럼 될 거야.
하지만 현수는 기쁨보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이 동네를, 어머니를 떠날 수 있다는 안도감.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현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편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입학하는 날 어머니가 함께 서울까지 따라왔습니다. 기숙사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저것 챙기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밥 꼭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응, 알았어. 기숙사 복도를 걷는데 다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카프로 얼굴 왼쪽을 가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현수는 빨리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봐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엄마는 갈게.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어머니는 현수를 꼭 안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안으면서도 주위를 의식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현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특별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저 공부 잘하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교실에서, 기숙사방에서 공부는 현수에게 도피처였습니다. 문제를 풀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갔습니다. 주말에 잠깐. 어머니는 현수가 올 때마다 음식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현수야, 많이 먹어. 서울에서 고생 많았지? 응, 잘 먹고 있어. 하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형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현수는 피곤하다며 잠을 잤습니다. 일요일 오후면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현수가 떠날 때마다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형은 우리랑 있기 싫어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형은 공부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자신이 현수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현수에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편하길 바랐습니다. 대학 입시 시즌이 왔습니다. 현수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학계열, 재난안전 전공. 불이 사람을 구할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현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수능날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현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엄마는 기차 타고 먼저 내려갈게. 현수는 문자를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안도와 죄책감. 하지만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답장만 보냈습니다. 응, 조심히 가. 현수는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 공학부. 어머니는 전화로 축하했습니다. 현수야,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현수는 혼자 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수는 혼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았고 과제를 완벽하게 해냈고 교수님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동아리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많이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교수님이 현수를 불렀습니다. 현수야, 너 정말 뛰어나다. 대학원 진학 생각해봐. 내가 추천할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현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원 생활도 비슷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도서관에서, 실험실에서 현수는 재난 안전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 긴급 대피 알고리즘, 건물 안전 설계. 현수의 연구는 뛰어났습니다. 석사 과정 중 한 프로젝트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 학회에서 발표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젊은 과학자, 생명을 구하는 기술 개발. 현수는 28살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연봉도 좋았고 대우도 좋았습니다. 현수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회사 동료들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현수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형제는? 동생 하나 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 아직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것이 편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어머니의 얼굴을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어머니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으니까. 명절에만 집에 내려갔습니다. 추석, 설날. 이틀씩. 어머니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고 쉬어. 내가 돈 보낼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 어머니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방 대학이었지만 민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형, 나는 형처럼 대단하지는 못해도 엄마랑 가까이 살고 싶어. 졸업하면 여기서 취직할 거야. 그래, 내가 알아서 해. 현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요즘 엄마한테 너무 차갑지 않아? 뭐? 엄마가 얼마나 형 자랑하는지 알아? 근데 형은 엄마한테 관심도 없잖아. 현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엄마 때문이잖아. 그래, 근데 형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잖아. 민수의 말에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잖아. 아니야.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현수는 30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국가재난안전기술 자문위원 선발. 현수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선발되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회사 동료들은 축하했습니다. 현수 씨, 대단해요. 이제 국가자문위원이시네요.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대통령 표창? 현수가 개발한 재난 안전 시스템이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표창식은 한 달 후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현수 씨, 부모님 모셔와야죠. 인생에서 몇 번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기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현수야. 어머, 현수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서. 현수는 대통령 표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야,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고마워,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그날 가도 돼? 현수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게, 엄마, 사람이 많아서 복잡할 것 같아.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줄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사진 많이 찍어와.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응, 그렇게 할게. 전화를 끊고 현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표창식에는 언론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면 현수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현수가 두려워하는 건 어머니의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흉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현수의 상처는 어머니의 흉터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달력을 보았습니다. 표창식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 왼쪽의 흉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멀리서라도 보고 싶구나. 표창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현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식 장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들. 입구에서 오늘 표창 받는 사람의 엄마라고 해서 간신히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현수는 단상에 올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플랫이 터지는 소리. 현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 기뻐서, 그리고 슬퍼서 자신이 아들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 표창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현수도 동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멀리 물러났습니다. 현수의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현수는 봤습니다. 건물 저 멀리 나무 뒤에 서 있는 어머니를, 스카프를 두른 작아 보이는 어머니를. 현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현수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현수는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창장을 바라보며.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한 걸까? 온 세상이 인정해 주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내가 무엇을 잃은 걸까?
현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숨긴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 안의 상처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흉터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현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날 안아주던 그 따뜻했던 두 발, 상처투성이 그 얼굴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사람들은 돌아서지만 나는 알고 있죠. 그 흉터 하나하나가 나를 살린 사랑이란 걸. 흉터는 남아도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흉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은 손으로 꼭 잡아주던 거친 그 손의 온기. 나는 왜 몰랐을까요? 그게 전부였다는 걸. 세상의 눈빛이 차가워도 당신은 웃어주었죠. 내가 부끄러워할 때도 끝까지 나를 지켜
며칠 뒤 현수는 고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왔어? 그 말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현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 현수는 거실에 남아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그날 봤어요. 어디서? 건물 밖에서요. 엄마 서 계신 거요. 저 그때 엄마한테 안 갔어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엄마 옆에 서 있는 걸 사람들이 보는 게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흉터는 불이 남긴 거다. 근데 상처는 내 눈이 엄마를 피할 때 생기더라. 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 많이 비겁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현수의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 안 가잖아. 그걸로 됐다. 그날 밤 현수는 어머니 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흉터가 상처가 되지는 않지만 외면은 반드시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남는다는 것을. 세상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먼저 보이는 것부터 판단합니다. 말투보다 얼굴, 마음보다 겉모습, 사연보다 첫인상. 그리고 그 첫인상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쉽게 규정해버립니다. 현수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했습니다. 정확히는 세상이 어머니를 보는 방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머니의 흉터 때문이 아니라 그 흉터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버텨낸 그 시간은 현수 마음속에 결심이라는 단어를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엄마를 모시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그때 마침 현수에게 또 하나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통령 표창 이후 언론과 기관의 관심이 커졌고 현수는 국가재난안전포럼에서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언론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위촉식과 간담회까지 포함된 공식 행사였습니다. 현수는 그 초청장을 보며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그 종이 한 장이 다시 한번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행사 며칠 전 현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22번이나 삼켰습니다. 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에 오실 수 있어요? 사람 많은 데잖아. 괜찮겠니? 괜찮아요. 제가 괜찮게 할게요. 내가 괜찮으면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다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머니를 불편해해도 어머니는 먼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가 참아온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포기와도 비슷했고 기다림과도 비슷했습니다. 현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이미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를 바라볼 세상이었습니다. 현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내일 무엇을 증명하려는 걸까?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면 세상에게 내 엄마는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려는 걸? 그러다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증명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흉터를 가리기 위한 스카프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스카프는 장식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차에 올라타기 전 어머니는 작은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현수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어머니의 긴 세월을 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행사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기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목에 건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걸음을 일부러 맞췄습니다. 조금 천천히 걷고 어머니가 뒤처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칠 때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그동안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걸어왔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수를 알아본 한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현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다음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관계자는 옆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단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흔들림. 하지만 현수는 그 1초를 평생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현수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옆에서 한 발짝 물러났던 날들, 표창식에서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현수는 관계자의 인사를 받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관계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어머님이셨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인사는 형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형식조차도 현수에게는 큰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일 수도 울컥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더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현수를 보고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자 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형과 어머니를 보고 놀란 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수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지, 형이 어떤 문을 열려는지. 어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고 현수는 발표 직전까지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료가 아니라 현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내게 짐이 되진 않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현수였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그를 비췄습니다. 현수는 숨을 고르고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오고 기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시스템은 한 사람의 선택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 현수는 완벽하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가끔 객석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박수보다 큰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업고 나왔던 사람. 그때 어머니는 세상의 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세상의 눈을 핑계로 어머니를 뒤로 숨겨왔습니다. 현수는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원래는 기술적 결론이 들어갈 자리였지만 현수는 원고에 없던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현수는 그 문장을 준비된 기술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한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재 현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그 마음을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는 기술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현수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날만큼은 어머니를 향한 박수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박수 소리에 놀라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현수는 단상 위에서 어머니의 그 작은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발표가 끝나고 행사 관계자들이 현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어머니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카프를 고쳐매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현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게 자신이 먼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저랑 같이 찍으시면 돼요. 엄마는 숨을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어깨가 잠깐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아주 조금 풀었습니다. 완전히 벗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풀었습니다. 그 조금이 어머니에게는 세상과 마주하는 엄청난 용기였을 겁니다. 사진 촬영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끝내 한마디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돌아오는 길, 현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현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누군가의 흉터를 보고 마음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사람을 이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현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이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포용은 약함이 아니라 편견을 이기는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누군가를 봐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현수는 오늘
어머니를 세상 앞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섰던 것입니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을 현수는 이제 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날 안아주던 그 따뜻했던 두 발, 상처투성이 그 얼굴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사람들은 돌아서지만 나는 알고 있죠. 그 흉터 하나하나가 나를 살린 사랑이란 걸. 흉터는 남아도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흉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은 손으로 꼭 잡아주던 거친 그 손의 온기. 나는 왜 몰랐을까요? 그게 전부였다는 걸. 세상의 눈빛이 차가워도 당신은 웃어주었죠. 내가